네, 이번에 이제 네비우스랑 코웨이브 두 네오클라우드 업체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죠. 코웨이브는 이제 실적 발표 후에 15% 주가가 올랐고 네비우스는 30% 넘게 오르면서 아주 놀라운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게 그럴만했던 게 매출이 워낙 일단 잘 나왔어요. 이제 네비우스는 5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454%나 성장했는데요. 이제 네비우스 사업 부문이 뭐 AI 말고도 다른 부문이 있는데 여기서 AI만 따놓고 보면은 514%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말 기준에서 연 환산 매출이 30억 달러에 돌파했는데요. 이게 네비우스의 연간 목표가 70에서 80억 달러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제 코웨이브도 이번에 매출이 25억 8천만 달러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112%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배 넘게 상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수주잔고는 1,040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246%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심지어 3분기 초에 250달러가 더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2분기 실적이다 보니까 이 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그럼에도 이제 246%나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매출도 매출인데 마진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이게 마진이 지금 당장 잘 나왔다기보다 앞으로 더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겼는데요. 먼저 네비우스는 조정 에비타 마진율이 사업 전체로 봤을 때 41%, AI만 떼놓고 보면 50%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 40%라는 게 2026년 연간 가이던스 목표였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2분기에 41%로 그 목표를 달성한 거죠. 이 앞으로 갈수록 점점 마진율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목표보다 훨씬 높은 마진율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코웨이브도 조정 에비타 수익률이 59%로 예상치인 55%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또 조정 영업이익 또 1억 3천만 달러로 이제 예상치인 7천억 달러의 2배 가까이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매출도 잘 나오고 마진율도 예상 이상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주가가 안 오를 이유가 없었던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 네비우스는 마진 효율 개선 이유로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뽑았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인프라 효율이 개선되면서 더 높은 이용률, 그러니까 똑같은 클라우드에서도 똑같은 용량에서도 더 많은 이용률을 뽑아낼 수 있어서 그렇게 매출이랑 마진율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고마진 매출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토큰 팩토리라고 네비우스의 관리형 AI 추론 서비스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고객이 추론 서비스 돌리려고 하는데 뭐 GPU 관리하고 뭐 서버 관리하고 이런 건 귀찮다 이거죠. 그런 건 이제 네비우스 너희가 좀 해달라, 우리가 좀 해주겠다, 이런 서비스인데 이게 되게 마진이 원래 기존에 GPU만 빌려주는 것보다 마진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이 늘어나면서 마진율도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비우스는 에셋라이트라는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모델은 쉽게 말하면 어떤 회사가, 어떤 기업이 이제 데이터 센터 부지나 전력은 보유했는데 이걸 어떻게 수익화돼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네비우스가 이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클라우드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또 나중에 다 지어졌을 때 네비우스의 클라우드 기술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런 식의 사업인데요. 이게 좋은 게 부지나 뭐 전력 설비, GPU 이런 것들은 다 그 기업 돈으로 하고, 그러니까 네비우스 입장에서는 자본 지출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하우만 전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고마진 사업이 되겠죠. 또 이제 본인의 전력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전력, 다른 회사가 보유한 전력으로 이렇게 자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새로운 매출원이자 고마진 사업이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나 못하고 네비우스 정도 되는 이제 클라우드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토큰 팩토리와 에셋라이트 덕분에 고마진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네비우스는 거의 남의 데이터 센터를 빌려서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를 얹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남의 데이터 센터 이용료를 내야 되니까 마진율이 좀 낮겠죠. 그래서 지금 자체 데이터 센터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마진 개선에 기여할 거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더 마진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코웨이브도 이제 마진율이 점점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조정 영업이익률이 현재 5% 정도인데 4분기에는 10% 초반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먼저 초기에 이제 회사 매출 규모가 적을 때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구축을 하든지 이렇게 데이터 센터 이용료를 내는 그런 비중이 크니까 마진이 낮게 잡히다가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이런 이용료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마진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출이 커지면서 회사가
내는 비용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서 마진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고요. 또 여기도 네비우스처럼 자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올해 말부터 가동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여기서도 더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아까 이제 네비우스의 토큰 팩토리처럼 여기도 매니지드 인퍼런스라는 고마진 서비스, 추론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추론 서비스를 하고 싶은 회사들의 GPU 운영을 해주면서 고마진 서비스를 새롭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모양새가 비슷하죠. 또 그리고 중요한 게 블랙엘이랑 베라루빈의 마진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어웨이브가 앞으로 5에서 10% 정도 마진이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베라루빈에서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마진이 높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최신 세대 칩들뿐만 아니라 구형 GPU들도 여전히 가격이 유지되거나 혹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20년에 출시된 A100, 그러니까 암페어 100도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 매력적인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고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2029년까지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최신 GPU나 옛날 GPU나 이렇게 다 잘 팔리고, 특히 최신 GPU는 마진이 높고 옛날 GPU는 이미 산지 오래됐으니까 거의 뭐 마진 만땅이겠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마진율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애초에 이제 수요가 워낙 많아서 계약 조건도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지난 분기에 체결한 계약들이 이전에 체결했던 계약들보다 마진율이 한 5에서 10% 정도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뭐 메모리나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데이터 센터 비용이 되게 올랐다, 이렇게 말들도 많잖아요. 근데 코어웨이브는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도 맞는데, 근데 오히려 수요가 많아서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이 오히려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마진 개선의 한 부분이고요. 드는 비용이 오르는 속도보다 파는 가격이 더 빨리 오르니까 여기서도 마진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AI 클라우드 시장 상황이 너무 좋고, 또 그래서 계약 조건도 점점 더 유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비우스는 이번에 2분기 체결 계약의 약 70%가 선납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선납금이 포함되면 그만큼 얘들이 대출이나 회사채, 유상증자 이런 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자본 조달 면에서 되게 유리해지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단기 계약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 같더라고요. 네비우스가 이번에 계약 형태를 총 3가지로 이렇게 말해줬는데, 첫 번째는 이제 투자 등급 기업들과의 장기 계약,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장기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요금은 장기 계약이다 보니까 가장 적지만 이걸 바탕으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 등급 기업, 그러니까 신뢰도가 탄탄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저금리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밑으로는 1년에서 한 3년 정도 기간이 되는 중기 계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1, 3년짜리 중기 계약을 맺어서 네비우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개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총 규모는 평균 10억 달러 이상이고, 이제 또 메가와트당 요금은 2,000에서 2,5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원한다면 이 조건으로 27년 용량도 지금 다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단기 계약도 있기 때문에 단기로 팔 용량을 남겨놓으려고 안 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단기 계약이 뭐냐? 이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계약인데요. 이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메가와트당 4,000에서 5,000만 달러로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기 계약에 2,000에서 2,500만이었으니까 거의 2배 수준이죠. 그리고 최근 이제 실제로 이런 요금으로 하나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고요. 이게 과장이 아닌 게 스페이스X도 이제 엔트로픽이나 구글과 이런 계약을 체결했었죠. 메가와트당 한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요금으로 단기 계약을 체결했었죠. 그럼 고객들은 왜 이렇게 비싸게 단기 계약을 하냐? 그건 이제 당장 컴퓨팅 용량이 급하게 필요한, 엔트로픽도 그때 이제 한창 수요가 몰리면서 컴퓨팅이 부족해서 난리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 이제 학습할 때는 바짝 돌려야 되니까 그때만 딱 돌리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계약을,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은 계약 형태는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고, 이 중에 핵심이 되는 사업 부문은 중기 계약입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팔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단기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팔면은 워낙 큰 수익을 벌 수 있으니까 모두 다 이제 팔지 않고 단기로 팔 용량을 따로 아껴두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원한다면 중기계약 형태로 용량을 다 팔 수 있다,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는 넘쳐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기계약이랑 단기계약들은 올해 후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매출이나 마진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요 계약들은. 이 비싼 계약들이. 지금도 매출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27년부터는 훨씬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에 다른 중요한 내용들도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보자면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둘 다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률을 이뤘습니다. 네비우스는 5배, 코어웨이브는 2배
이렇게 매출 성장이 이뤄졌고 마진율도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나 뭐 계약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진율이나 매출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올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저는 2027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빅테크들이 짓는 데이터 센터들이 보통 28년 이후로 가동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2027년은 여전히 수요는 증가되는데 공급되는 용량은 아직 많이 없는 그런 황금기 같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오클라우드들의 매출이나 마진율이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시기로 예상되고요. 또 여기에 얼마 전에 아마존이 이제 실적 발표에 AI 수요를 바벨 곡선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바벨의 한쪽에는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첨단 연구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고객센터 자동화 등 지금 AI들이 잘 쓰일 수 있고 많이 쓰이는 그런 분야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의 중간 부분은 기업들의 일반적인 워크로드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하는 그런 평상적인 업무들이죠. 이것들이 이제 아직 AI로 전환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워낙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존은 이 부분이 다 AI로 전환되려면 한참 남았다면서 AI가 여전히 초기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AI로 들어온다면 결국에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다 구동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네오클라우드는 여전히 가장 기대되는 섹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는요. 다만 코어웨이브는 부채 비율이 90%가 넘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얼마 전에 근데 엔비디아가 이런 걱정도 약간은 좀 해소시켜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글로벌 금융사 6곳이랑 AI 인프라 구축용으로 약 5천억 달러의 자금 풀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금 5천억 달러가 어디에 쓰냐면 이런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할 때,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여기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금융사들은 자금을 모아서 이제 대출풀을 조성하고 네오클라우드들이나 데이터 센터 개발사들은 엔비디아의 칩들을 사서 이렇게 자체 구축을 하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금융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만큼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은 여기서 이제 돈을 빌리기도 쉬워지고 또 자금 조달 여건도 뭐 금리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꼭 이런 금융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만 이렇게 자기네 인프라를 파는 것보다는 네오클라우드도 키워서 생태계를 다변화시켜야 이제 더 건강한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코이브나 네비우스, 아이렌 이런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애초에 네비우스, 코이브 이런 데 지분을 이미 투자하고 있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부채 비율이 다소 걱정되긴 하나 어떻게든 계속 살려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은 꼭 이제 뭐 굳이 코이브가 아니라 뭐 네비우스 또 뭐 아이렌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도 있고요. 뭐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 저는 되게 상당히 놀라운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가가 15%, 30%씩 오를만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시장 분위기도 AI 쪽에 온기가 돌던 시점이라서 이제 더 분위기 좋게 이렇게 상승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실적도 점점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네오클라우드는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상당한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네오클라우드 중에 이제 아이렌이 실적 발표가 남았는데요. 아이렌 실적 발표는 8월 27일로 정해졌죠. 한국 시간으로 이제 8월 28일 새벽인데요. 근데 아직은 아이렌이 비트코인 매출 비중이 크고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매출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호라이즌 1을 인도하긴 했지만 아직은 뭐 AI 매출 비중이 그렇게 급성장할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막 크게 기대는 안 하고 볼 생각이고요. 그래도 결국엔 아이렌도 네비우스나 코이브 같은 그런 업체들의 뒤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렇게 잘 나가주면은 아이렌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재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력은 제일 많기 때문에 마진율 입장에서는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기도 하고요. 네, 아이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렌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